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10개월 동안 꾼 꿈이 무려 400개. 자, 오늘 우리는 그 꿈의 기록 속에 담긴 한 사람의 정신, 그 비밀을 파헤치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가 발견한 놀라운 상징의 지도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고대의 구절이 우리가 시작하려는 여정의 무게를 암시하고 있죠. 정신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건 어쩌면 한순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지혜를 얻고 무사히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는 것. 이건 정말 평생의 과업이 될 수도 있는 그만큼 어렵고도 중요한 여정입니다. 네, 무려 400개입니다. 아주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훈련받은 한 젊은이가 불과 10개월 동안 쏟아낸 꿈과 환상의 숫자가 바로 이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의 매일 밤 그의 무의식이 대체 얼마나 절박하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거죠. 이 수많은 이미지들을 통해서 그의 무의식은 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단계, 바로 조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심리 탐정이 되어서요, 그의 꿈이 남긴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볼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꿈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모자입니다. 꿈에서 그는 파티를 떠나면서 자기 모자가 아니라 웬 낯선 사람의 것을 쓰죠. 보통 모자는 그 사람의 생각, 사회적인 역할, 즉 페르소나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모자를 썼다는 건 그의 무의식 속에서 기존의 나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인격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아주 흥미로운 신호탄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훨씬 더 거대한 이미지가 그를 덮칩니다. 바다가 육지를 삼켜버리는 꿈이죠. 여기서 바다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아주 거대한 집단 무의식을 상징해요. 이 꿈은 그의 의식 세계가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침식당해서 세상과 단절된 채 외로운 섬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깊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바로 이 고립의 순간, 아주 기이하고 새로운 상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를 유혹하는 듯한 여성들의 무리, 그리고 그를 보호하려는 듯이 주변의 원을 그리는 뱀. 용 심리학에서는 이 강력한 이미지들을 설명할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아니마와 테메노스입니다. 먼저 아니마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성의 인격화된 모습입니다. 꿈속에 나타난 그 신비로운 여성들이 바로 그의 아니마였던 거죠. 이들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에요. 그를 내면 세계의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줄 아주 중요한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뱀이 그린 원, 이게 바로 테메노스입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신성한 공간을 뜻하는 말인데요. 무의식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의식이 아무 준비 없이 마주하면 그대로 압도당할 수 있거든요. 테메노스는 바로 그 위험으로부터 의식을 보호하는 일종의 마법원 같은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힘든 심리적 작업을 위한 안전지대인 셈이죠. 그렇게 수백 개의 꿈 조각들을 맞춰보던 중에 드디어 분석가들은 어떤 거대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이미지들 속에 공통적으로 숨겨져 있던 하나의 열쇠. 이것이 바로 이 미스터리를 풀 결정적인 돌파구였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기 꼬리를 무는 뱀, 시계, 사격관역, 네모난 방, 심지어 도자기를 빚는 물레까지. 이것들 사이에 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이미지들은 하나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원과 사각형,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점이라는 구조를요. 이 숨겨진 패턴의 이름, 그게 바로 만다라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점은요, 이 상징이 이 한 사람의 꿈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다라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건 온전함을 향한 우리 정신의 가장 깊은 곳의 갈망,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만다라 상징이 꿈에 나타났다는 것, 이게 대체 한 개인의 삶에서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정신의 진짜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아와 자기라는 아주 중요한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왼쪽에 있는 자아, 이건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의 중심이에요. 말하자면
빙산의 일각 같은 거죠. 근데요, 오른쪽에 있는 자기는 물 위아래를 전부 포함한 빙산 전체, 바로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아우르는 우리 정신의 진짜 중심이자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아는 이 자기라는 거대한 전체의 일부일 뿐인 거죠. 융이 이걸 아주 멋지게 표현했는데요. 자기는 중심일 뿐만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아우르는 전체 둘레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우리 내면 세계의 지도,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그 지도를 담고 있는 우주 전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400개의 꿈 시리즈는요, 융이 개성화라고 불렀던 하나의 장엄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개성화란 의식의 작은 섬이었던 자아가 무의식의 거대한 대륙인 자아와 연결되고 총합되어서 마침내 온전한 하나의 세계로 거듭나는 심리적인 여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10개월간의 길고 긴 여정은 마침내 단 하나의 정말 압도적인 환상으로 그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환상 속에서 이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상징들이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통합되는 거죠. 그의 눈앞에 놀라운 이미지가 펼쳐집니다. 먼저 우주처럼 파란 수직의 원이 나타나고요. 그 중심을 4가지 색을 가진 수평 원이 교차합니다. 그 위에는 4명의 인물이 서서 진자를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황금빛 고리가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우주가 탄생하는 순간처럼 말이죠. 꿈을 꾼 당사자는 이 환상을 세계시계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새롭게 통합된 자기 자신의 정신 전체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델이었어요. 의식과 무의식, 이성과 감성, 그 모든 톱니바퀴들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함께 움직이는 그야말로 온전한 자기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는 이 순간을 경험한 느낌을 가장 숭고한 조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그냥 머리로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경험이었던 거예요. 분열되었던 내면이 마침내 하나가 되었을 때 찾아오는 깊고 완전한 평화, 바로 그거였죠. 자, 이 놀라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무의식은 결코 침묵하지 않고 상징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 둘째, 만다라는 바로 그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온전한 나의 가능성에 대한 지도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정신 안에는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려는 강력하고 자율적인 힘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의 무의식이 온전함으로 가는 길에 대한 단서들을 남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패턴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신가요?